안녕하세요. 슈리의 평생투자 슈리입니다. 제 계좌에 은행 주식이 요즘에 많죠. 은행 주식을 왜 그렇게 많이 좀 투자하고 있는지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어떤 회사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산업 자체가 좀 하향세로 계속 접어든다거나 이제 다른 어떤 기술적인 부분에 밀려서 뭐 대체가 된다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단 은행업은 그럴 일이 없죠. 아무리 뭐 기술이 발달하고 해도 이건 어차피 그냥 자본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 업이기 때문에 뭐 아무리 뭐 기술이 발달한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게 대체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대출은 할 거고요. 예금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은행업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일단 한 가지 종목을 그냥 예를 들게요. 제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신한지주. 신한지주를 예를 들면은 일단은 끊임없이 성장을 할 거라는 것도 큰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이 자본 총계가 늘어남에 따라서 순이익도 따라서 그에 비례해서 아마 늘어날 거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한국 경제가 커지는 만큼 뭐 그만큼 사람들이 대출하는 금액도 늘어날 거고 그에 맞게 뭐 은행의 순이익도 늘어날 거란 말이죠. 보시면은 자본 총계가 일단 끊임없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자본을 계속 쌓아 놓고 있으니까 그 쌓는 걸로 다시 또 대출을 해주고 그러면은 당연히 순이익이 조금씩이라도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난 편인데 그래도 1년에 한 8%씩은 늘어나는데요. 8% 이상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래도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5% 정도만 늘어난다고 쳐요. 순이익이 아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러면은 지금 PER이 유지된다고 쳤을 때 PER이 지금 싼데 이것보다 뭐 크게 내려가기는 힘들겠죠. PER이 유지된다고 쳤을 때 일단은 5%씩 주가가 1년에 오른다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배당이 있죠. 배당 수익률이 올해 한 5.7% 정도 예상이 되는데 뭐 세금 떼고 5%라고 쳐요. 그럼 배당을 또 1년에 5%씩 받는 겁니다. 그럼 일단은 아까 순이익 증가분 5%, 그 다음에 배당 5% 이렇게 하면 그것만 해도 일단 10%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PER 수준이 유지만 되더라도 한 10% 정도는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10% 정도는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PER이 이게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평균적인 PER에 비해서는 은행업의 PER이 전반적으로 좀 낮은 편이죠. PER이 뭐 4.5배 정도면은 뭐 PBR도 0.5도 안 되는 PBR이면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PER의 재평가가 일어날 확률이 좀 높겠죠. 그래서 PER이 뭐 한 7 정도까지만 올라간다 쳐도 7 정도까지만 올라간다 쳐도 주가가 50% 넘게 오르는 건데 7까지 올라가는 게 뭐 한 5년에 걸쳐서 5년 뒤에 PER이 7이 된다. 그러면은 5년 동안 50%니까 1년에 한 뭐 9% 정도, 8, 9% 정도는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기존에 확보했던 10%를 합치면은 1년에 한 18%, 19%그 정도 올라가는 거죠. 5년 동안 매년 한 18% 정도씩 이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가가. 주가랑 배당의 합이겠죠. 그런데 이제 PER의 재평가가 좀 빨리 일어난다. 뭐 한 3년 만에 뭐 한 PER이 7이 돼 버린다. 그러면은 훨씬 더 큰 수익률 한 25% 정도 되겠죠. 합쳐서. 그 정도의 수익률이 될 거고 뭐 한 1년 만에 갑자기 PER이 7이 된다. 그럴 수도 있겠죠. 충분히. 어떤 동력을 얻어 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오겠죠. 한 60% 이렇게 1년에 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PER이 그냥 지금 수준만 유지를 하더라도 1년에 한 10% 정도는 무난하게 먹을 수가 있고 PER이 재평가가 뭐 좀 천천히 일어나더라도 상당한 수익률이 나올 거고 빨리 일어나면 더 좋은 거고요. 물론 뭐 최악의 경우에는 PER이 낮아질 수도 있겠죠. 지금보다 낮아지기가 쉽지는 않은데 뭐 물론 낮아지기도 했었죠. 코로나랑 이런 뭐 특수 상황에서는 낮아질 수 있겠지만 이 낮은 게 계속 유지가 되기는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은행이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건전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거의 망할 확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배당 수익률을 아까 5%로 잡았는데 뭐 그거보다 이제 올라갈 여지도 많죠. 요즘에 은행주들이 이제 배당 성향을 다들 이제 높이겠다. 뭐 배당이 아니더라도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하면은 그거 자체로도 자사주 매입하는 것 자체로도 주당 순이익이 올라가기 때문에 또 주가도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거고 여러모로 좀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면서도 높은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게 은행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일단 안정적인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아까 그렇게 계산을 했고요. 뭐 BNK 금융지주 같은 뭐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금도 발표를 했죠. 이번에 배당금이 이제 625원인데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배당률이 9% 가까이 1년에 되기 때문에 또 이제 PER도 훨씬 더 낮아요. 이게 이제 만약에 PER이 뭐 한 5 정도만 가더라도 뭐 거의 2배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배당도 1년에 한 9%씩 받고 이건 뭐 좀 회사가 망하지만 않는다면은 너무 좋은 찬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물론 이제 금리가 좀 이제 피크를 치고 내려가면은 은행주한테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근데 또 뭐 더 안정성은 더 좋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금리가 너무 높으면 그게 또 이제 어떤 금융 위기나 이런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데 금리가 이제 낮아지면은 또 좀 더 은행에서도 좀 더 안전하게 그 사업을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226주차 계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저축은행 계좌 지난주랑 똑같고요.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3,9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6,380만원 정도 되고 지난주보다 제 계좌는 좀 또 내렸습니다. 일단은 뭐 코스피 지수는 거의 보합이었는데 약간 내렸는데 제 계좌는 좀 내린 편이고 일단 또 금리가 좀 어느 정도 피크를 찍는 모습을 보이니까 뭐 일미 시중 금리는 더 많이 내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약간 성장주, 뭐 정확히는 성장이 기대되는 그런 주식들이 또 막 오르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금리가 갑자기 지금 뭐 제로 금리로 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약간 좀 멈췄을 뿐인데 뭐 성장주를 또 계속 성장이 기대되는 주식을 계속 달릴 거라고 생각해서 섣불리 사는 거는 또 위험할 것 같고요. 물론 성장이 실제로 폭발적으로 일어난 주식은 뭐 언제든지 사도 좋습니다만 그걸 확신할 수 있을 때만 사야 되겠죠. 예, 일단 밑에 종목들도 보여드리고요. 일단 또 메리츠 화재는 지금 거래 정지가 됐는데 일단은 뭐 계속 표시가 되네요. 나중에 뭐 2월 20일 되면은 금융지주로 바뀔 건가 봅니다. 그 다음에 해외 주식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228만원 정도 되고 지난주보다 약간 내렸네요. 환율 효과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86만원 정도 지난주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엑셀로 보시면은 2018년 10월부터 방송을 시작해서 226주차까지 왔고요. 226주차 현재 예금 계좌 지금까지 영원 투자해서 현재 95,969원. 한국 주식 지금까지 1억 3,9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6,382만 5,017원. 해외 주식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228만 6,247원. 자산 매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86만 1,643원. 합계는 지금까지 1억 5,5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8,506만 8,876원이고 수익 금액은 3,006만 8,876원입니다. 그리고 예상 배당금이 한 494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지난주보다 좀 내려갔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